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차승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가상 세계와 건축 공간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가상 세계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 그 일상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과연 지금의 어떤 가상세계 그 공간들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맞게끔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디자인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이제 30분을 쓰려고 그러고요. 우선은 이제 요게 이제 건축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현실 공간 건축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생각하실 때는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짓는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작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또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들어오고요. 이제 설계자, 뭐 구조 엔지니어, 그리고 당연히 시공하시는 분, 건축주, 시행사,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배관 관리, 전기, 배관,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고려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법규 검토도 해야 되고, 시장성 조사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또한 이제 저희가 건물을 짓다 보면은 항상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건물을 이제 지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안전하게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게 일차적인 목표인데,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라는 공간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편안함, 어떤 공기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지금 보시면 기획부터 인테리어 설계까지 건축 공간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과정들이 들어가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공간들을 좋아할 것인지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간 어떤 퀄리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을 얘기할 때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현실 건축이랑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선은 이제 물리적인 법칙이 이제 작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뭐 디지털 트윈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물리적 법칙을 뭐 적용해야 되는 사례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우선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보는 플랫폼들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물리적 법칙이 이제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계산 자체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자유로운 이제 디자인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은 뭐 친구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또한 이제 그 시스템들, 여러 가지 환기 시스템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이 공간을 거주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시스템들이 실제로 그 위에 이제 건축물 보면 이제 천장 위쪽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잘 이제 배치돼서 건물을 이제 더 만족스럽게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설치하고 계산하고 작동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일인데 그 일 자체도 이제 그 가상현실에서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지가 않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공사비라는 어떤 제한 자체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그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고장난 데도 고치고, 그리고 뭐 건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됐을 때 그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돈도 나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법규 같은 것들도 뭐 이제 계단의 크기는 어때야 되고, 복도의 폭은 어때야 되고, 대지로부터 몇 미터 이제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조망권을 확보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어떤 건축 법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에서의 어떤 건축물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되게 자유로운 스케일로 건물 크기 제한도 없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차원의 공간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대단한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건축 디자인 상에서는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하는 어떤 구조적으로 아니면은 또 뭐 또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제 빠지게 되고, 어떤 이제 그 심미적이고 그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건축물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제 건축가의 역할이 더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졌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그 라이센스를 가진 건축가의 역할이 그러면 중요해질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현재 현실 건축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건축 디자인 툴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CAD였는데요. 뭐 이제 손으로 하다가 이제 CAD, 이제 2D CAD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선들을 그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건축물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설계도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는 뭐 예를 들면 레빗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에서 나온 것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브젝트 베이스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벽을 만들고 뭐 바닥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할 때 그냥 저희가 갖다 놓는 플레이스 개념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플레이스하는 개념으로 이제 디자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전에 이제 그 디자인 했을 때의 어떤 시간 대비 몇십 배의 이제 효율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축 그 진입 장벽 자체를 조금씩 낮추게 되고 있고, 실제로 뭐 현실 뭐 공간을 디자인할 때도 요새는, 예전에는 저희가 건축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 0부터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도 내고 그것들을 이제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대지에다가 이제 그 자기 디자인을 적용시켜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재는 다양한 이제 레퍼런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뭐 건축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어떤 뭐 건축 주택을 만든다 하면은 핀터레스트 가가지고 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부터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가상 환경에서 가상 공간에서 앞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가진 어떤 건축가뿐만 아니라 이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 더 유저 프렌들리한 툴을 바탕으로 이 가상 공간을 이제 스스로 디자인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가상 공간에 더욱 더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한 공간들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좀 짧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현실 공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로블록스의 이제 거주 공간인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디자인을 보시고, 이제 첫 번째는 보시면 그 저기 이제 람보르기니도 보이고, 이제 주택도 엄청 크고, 앞에다가 이제 연못도 있고, 이런 이제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제 가상 공간 내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가질 수 없는 아이템, 어떤, 그리고 현실에서 가지고 싶은 그런 공간들을 스스로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자신이 그 공간에 가진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본인들이 이제 소유함으로써 이제 해소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건 디자인에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구조적으로 뭐 현실 공간과 똑같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안에서의 어떤 지붕이 이제 현실 공간과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조명이 뭐 그 현실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면은 뭐 그 리플렉션도 일어나고 너무 밝게 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니까 예를 들어서 천장이 다 뚫린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현실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머물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천장이 이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공간 자체도 그런 한계가 없지만 그런 공간들을 이제 모방해서 이제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예로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이제 현실 세계의 거실 공간이고 오른쪽에 이프랜드의 거실 공간인데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또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지금 이제 사진상에서 그 중간에 위쪽에 보시면은 저게 보거든요. 이제 중간에 보이는 게 이제 보인데 이게 보통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이제 아마 건축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기둥과 보의 역할이 이제 구조적으로 건물이 안전하게 이제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공간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문도 보시면은 창문이 있고 창틀이 있고 또한 또 커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메타버스 상에서 사람들이 이 거실 공간을 어떤 친목 도모 아니 소셜라이징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목적을 가진 어떤 재료들도 현실 공간을 모방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거실 공간이 모질라 허브 거실 공간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옆에 이제 벽난로가 있죠. 이 벽난로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따뜻한 사람들에게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인데 이 벽난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이 친목 도모를 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현실 세계의 거실 공간을 이제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거주 공간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되게 간단하게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예시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과연 거주 공간은 앞으로 가상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될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말이 의식주라는 것이죠. 의식주인데 의식주라는 건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외부 환경에서 이제 신체를 보호하고 또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간, 그런 공간인데, 근데 이제 이 가상 공간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의식주에서 이제 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빨리빨리 그 옷을 체인지할 수 있잖아요.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또는 이제 현실 공간에서는 뭐 다양한 요새 들어서 이제 수납 공간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뭐 어떤 그 의복과 관련된 그런 공간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식은 당연히 어떤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먹는 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라는 개념인 것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주라는 개념을 잠을 자든지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거주 공간에서 우리가 잠을 잘 것이냐라고 한다면, 또한 그것도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남는 어떤 목표, 그러니까 그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거주 공간의 어떤 기능 자체는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또 친교를 위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이제 거주 공간이 가상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 그러면은 꼭 거주 공간처럼 생긴 곳에서 저희가 이제 휴식을 할 것이냐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의문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휴식을 할 때 가상 공간 안에서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하와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속 어떤 뭐 그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다 근처 뭐 해변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배경들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거주 공간이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의문인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친교 기능도 마찬가지로 과연 그 거주 공간에서 꼭 친교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거주 공간으로서의 어떤 가상 공간은 앞으로 그 역할 자체가 사람의 욕구,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의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컬처럴 스페이스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례들은 뭐 금방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스눕독 로마니에스 콘서트 왼쪽에 보이고요.
순떡이 이제 샌드박스에서 콘서트 한 장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 자체를 그 콘서트 그 무대 스테이지, 그러니까 스테이지와 비슷하게 이제 모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릴러스 X의 MTV 그 2021 이제 공연할 때와 그다음에 릴러스 X의 로블록스 콘서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콘서트 상에서 이제 그 가수 아바타를 대형화시키고 그리고 그 공간 무대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해놓고 현실 공간과 비슷하게 해놓고 대신에 이제 그 공연자의 이제 모습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객들이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많이 유명한 이제 트래비스 스캇의 이제 콘서트인데 포트나이트 콘서트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왼쪽은 이제 그 힐스턴에서 그 에스트로 월드에서 페스티벌에서 이제 한 것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트래비스 스캇 자체가 원래부터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나는 어떤 무대 그 스테이지를 꾸미는 거를 이제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 포트나이트에서는 되게 초현실적인 공간들 안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바탕으로 우주 공간이라든지 그런 같이 날아가 다닌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어떤 콘서트의 효과를 되게 극대화시켰던 그런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럽인데요. 이비자의 그 암네시아라는 나이트 클럽인데 이제 디센트럴랜드의 암네시아라는 이제 클럽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클럽이라는 것이 클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욕구라는 것은 이제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호흡하는 그런 것인데 우선은 이 디센트럴랜드의 이제 암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내기에는 이제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클럽 자체도 비슷하게 꾸며놨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컬처럴 스페이스의 이제 앞으로의 가상 공간에서의 그 지금의 현황과 미래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 콘서트라는 그 공연 자체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연자를 보고 그 무대 스테이지를 즐기는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성을 위해서는 그 메타버스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간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꾸며졌을 때 사람들에게 더욱더 실감나고 재미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이제 단순히 현재까지 무대 기획자들이 지금 현실 세계의 무대 기획을 한 것을 넘어서서 메타버스 무대 기획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그것에 어떤 특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제 무한한 공연 스테이지,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산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우주에서 할 수도 있고, 심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공연 스테이지의 어떤 무대 공간 디자인이 메타버스 상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공연 스테이지와 어떤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 공간에서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공연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의 메타버스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머셜 스페이스인데요. 여기는 뭐 구찌가 플래그십 스토어와 그 서울 제페토 구찌 빌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스토어를 거의 비슷하게 이제 꾸며 그리고 뉴욕의 이제 타임스퀘어 라인 프렌즈 스토어를 제페토 상에서 이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또 꾸며놨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의 베를린 아메리칸 어페럴 상점과 세컨 라이프 상에서 아메리칸 어페럴 상점도 이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꾸며놨고요. 현실 세계 월마트를 또 디센트럴랜드 월마트에도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드렉스 X라는 온라인 상점을 이제 디센트럴랜드 이제 상점으로 이제 꾸며놓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5가지 지금 예시들을 이제 뭐 좀 빠르게 넘어갔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쇼핑 그런 스토어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현실 공간을 이제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런 커머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적으로 커머셜 스페이스니까 어떤 쇼핑 공간 자체의 목적 자체는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현실 공간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뭐 라이팅을 조절한다든지 그 공간을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해서 이제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어떤 디스플레이하는 방식들을 다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소비 욕구를 촉진시키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가상 공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현실에 있는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그러니까 가상 공간, 커머셜 스페이스를 위한 가상 공간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그 VR 가상 공간 안에서의 어떤 쇼핑 자체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 익숙함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가상 공간에서 쇼핑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안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구매욕을 늘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활발한 어떤 쇼핑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의 어떤 쇼핑 공간으로서의 어떤 장점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판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이제 일하는 곳과 이제 뭐 교육 공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예시들은 이제 미팅 VR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머시브 그러니까 VR 저희가 그 헤드셋을 쓰고 이제 미팅을 하는 곳인데 뭐 이 저희가 이제 미팅 공간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미팅할 때 바다에서 미팅하고 싶다, 뭐 우주에서 미팅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효과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그런 배경들에서 사람들의 이제 워 퍼포먼스가 높아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그런 효과들을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스페셜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활용 VR 헤드셋 아니면은 또 마찬가지로 증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이제 유명한 이제 협업 툴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마찬 페이스북에서만 호라이즌 워크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2D 디스플레이 이용한다든지 뭐 헤드셋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미팅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디비주얼 워크를 위해서 이제 인피니티 오피스가 이제 뭐 그 오큘러스 텍스트를 가지고 뭐 어디서든 이제 저희 컴퓨터에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교육 공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되게 현실 공간을 되게 모방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옥스퍼드 메디컬 시뮬레이션인데 현실 공간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육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 의사들이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툴인데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또 이거를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근데 이제 시간상 근데 이제 저희가 현실 공간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어떤 경험한 것들을 현실 공간에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저는 이건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맞춰서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액티비티 베이스 워킹 같은 경우 뭐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는 액티비티를 바탕으로 공간 디자인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그 액티비티를 할 때 그 공간, 그거에 적합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되게 할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공간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태스크에 맞춰서 적합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아까 봤듯이 어떤 우주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해변에서 일을 한다든지 숲속에서 일을 한다든지 더욱더 창의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창의성을 높인다든지 인터랙션을 높인다든지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 또 중요한 점이 이제 그 가구거든요. 피지컬 공간에서 가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가상 공간에서는 이 가구 자체가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심미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피지컬한 공간에서는 저희 뭐 의자에 정말 투자 많이 하잖아요. 뭐 커먼 밀러 뭐 되게 비싼 이런 그 의자도 사고 근데 이제 이런 그 가상 공간에서 안에서는 어떤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현실 공간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그런 역할 아니면 또 심미적인 역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에듀케이셔널 스페이스 뭐 관련되고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우선은 뭐 이런 부분들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과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버추얼 스페이스를 그럼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이제 봤을 때 지금까지 버추얼 스페이스들이 뭐 보통은 현실 공간을 모방했다든지 물론 이제 비현실적 공상적 가상 공간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태고 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자이자 창작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상 공간을 만들 때 저희는 항상 이제 그 건축가들은 막 그 스탠다드, 그 건축을 위한 스탠다드를 많이 활용하고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활용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가상 공간에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단순히 건축가뿐만 아니라 지금 메타버스 사계에서는 사용자가 창작자가 되는 공간인데 그럼 그 창작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그 창작자들을 위한 어떤 그 가상 공간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각각의 가상 공간들은 가상 공간의 목적들이 있고 그 목적이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상 공간만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상 공간을 디자인했을 때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이 인간에 관련된 휴먼 팩터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현실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현실 공간을 디자인하는 어떤 연구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상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프레퍼런스 아니면 만족도들이 그 현실 공간에 적용시켜서 디자인을 적용시킨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메타버스 상에서는 가상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가상 공간만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공간은 물리적 제약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을 따지지 않아도 되고 건축 실내 환경을 따지지 않아도 되고 돈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인 것인데 그런 공간들이 예전에 건축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다양하게 건물 디자인을 하지만 그 디자인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들, 어떤 그 경제적인 한계들에 의해서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상 공간 내에서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욕구를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을지 그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이런 어떤 건축적인 그 가상 공간의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관련된 연구인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가상 공간을 디자인해야 결국은 성공적인 가상 공간이 디자인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